이게 압박이야? 메시가 중앙에 공을 가지고 있는데 니네들 압박 안 해? 뭐 메시랑 사진 찍고 싶어? 찍어! 이게 월드컵이야, 월드컵이라고! 네,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은 에르베 르나르 감독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연기한 거는 레전드 라커룸 연설이었죠.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사우디 아르헨티나전 할프타임 때 에르베 르나르 감독이 사우디 선수들에게 한 연설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화제가 돼서 물론 아마 그전에도 축구 팬들이 에르베 르나르 감독에 대해서 알고 계셨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연설을 통해서 에르베 르나르이라는 감독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큰 카리스마가 있는 감독으로 이제 인식이 되었죠. 네, 지난 월요일 조선 스포츠라는 매체에서 에르베 르나르 감독과 단독 인터뷰를 해서 에르베 르나르가 한국 국가대표팀 맡고 싶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깜짝 놀랐고 좀 좋아했죠. 스포츠 조선 인터뷰에서 에르베 르나르 감독님이 나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한국 국가대표팀과 함께 하고 싶다. 감사하게도 여러 팀에서 이제 관심을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이 내 최우선의 선택이다 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8일 프랑스 축구협회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미 르나르 감독님이 이번 올림픽 끝나고 나는 프랑스 여자 국가대표팀을 이제 그만하겠다고 이미 얘기했었죠. 그래서 프랑스 여자 국가대표팀을 이제 떠나는 거 확정된 가운데 지금 여러 팀 관심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국이 있고요. 그리고 에르베 르나르 감독님이 최우선의 선택은 한국이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에서 많은 축구 팬들이 에르베 르나르에 대해서 관심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은 에르베 르나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감독인지 그리고 한국 국가대표팀과 어울리는 감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에르베 르나르 감독이 누굴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많은 분들이 에르베 르나르에 대해서 검색도 많이 하고 많은 정보들을 이제 찾고 있는데 에르베 르나르는 일단 원어민 발음으로 에르베 르나르, 한국에서는 에르베 르나르 혹은 에르베 레나르라고 하더라고요. 원어민 발음으로는 에르베 르나르. 에르베는 이제 이름이고요. 르나르는 성이에요. 에르베라는 이름은 약간 한국 이름으로 치면 철수? 약간 60년대 혹은 70년대 이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은 르나르인데 여우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귀엽죠. 에르베 르나르, 철수 여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르베 르나르는 엑스레방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요. 엑스레방은 리옹 바로 옆 도시예요. 그러니까 리옹이랑 토리노, 유벤투스 있죠? 유벤투스 그리고 리옹 약간 중간에 있는 도시고요. 네, 그리고 축구 선수 출신이죠. 수비수 출신인데 프로는 아니었어요. 약간 아마터 선수였는데 에르베 르나르가 뛰었던 팀 중에 칸이라는 팀이 있어요. 칸은 무슨 팀이냐면 지네딘 지단 있죠. 지네딘 지단이 데뷔한 팀이 칸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에르베 르나르와 지네딘 지단 같이 뛴 적이 있습니다. 놀랍죠? 컵 대회가 있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컵 대회가 있고 그리고 유스컵 대회가 있어요. 약간 16세에서 18세까지 약간 어린애들이 뛰는 국내 컵인데 쿱 컴바르데라에서 지네딘 지단이랑 에르베 르나르 같이 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에르베 르나르가 지네딘 지단보다 4살 형인가 그럴 거예요. 에르베 르나르가 인터뷰 통해서 나 지단이랑 뛴 적이 있는데 아마 지단이 기억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에르베 르나르는 프로 선수가 아니었어요. 아마터 선수였고 리그1 경기는 딱 한 번 뛰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 캐리어는 아니었죠. 에르베 르나르 선수가. 그리고 에르베 르나르 선수가 1994년 와이프랑 청소 업체를 설립을 해요. 물론 구단에서 돈 조금 나왔을 텐데 그래도 약간 생활하기에는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와이프랑 그리고 직원 1명 이렇게 셋이서 청소 업체를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이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새벽에 수영장이라든지
건물 청소라든지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해요. 와이프랑.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살았죠. 그리고 축구 선수 치고 30살, 꽤 어린 나이에 1999년 드라기뇽에서 축구 선수 은퇴를 하고 감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때 클로드 르루아라는 프랑스 감독을 만나게 돼요. 클로드 르루아 누구냐면 뭐 짧게 설명하면은 아프리카에서 그냥 신이야. 에르베 르나르 그리고 클로드 르루아. 아프리카에 가면 그냥 짱이야. 왕이에요. 클로드 르루아라는 감독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감독인데 르나르보다 나이가 많아서 약간 스승 그리고 뭐 친동생, 형동생 사이로 이렇게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되고 그리고 같이 뭐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튼 클로드 르루아에 따라서 먼저 중국으로 잠깐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 사부 리그 캠브리지라는 팀으로 이제 감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팀을 이제 감독을 맡게 되는데 뭐 베트남에서는 남딘 FC라는 팀 잠깐 맡게 되고요. 그리고 2007년에 다시 클로드 르루아 감독님이랑 가나 국가대표팀을 아마 조수 감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큰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제일 유명한 거 아마도 잠비아에서 2010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잠비아를 처음으로 8강에 올려놓게 돼요. 잠비아라는 팀은 사실 아프리카에서 강한 팀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강한 팀들은 뭐 모로코, 에집트, 알제리아,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뭐 이 팀들이 강한 팀들이지 잠비아는 강한 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8강에 올려놓은 거 굉장히 좋은 성적이었고 근데 더 대박인 거 나중에 다시 잠비아 감독이 돼서 2012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잠비아 우승시키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 말하면서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약간 좀 헛웃음 나오는데 잠비아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하는 게 약간 아시안컵으로 따지면 뭐 타지키스탄 혹은 뭐 태국 우승하는 거랑 비슷해요. 진짜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일. 잠비아? 솔직히 잠비아는 우승 후보가 전혀 아니에요. 그때 에르베 르나르가 아프리카에서 백인 마법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큰 화제가 됐었어요. 이제 에르베 르나르 감독님이 대박치니까 프랑스 1부 리그 FC 소쇼라는 팀을 이제 감독을 맡게 돼요. 근데 FC 소쇼라는 팀은 뭐 아시다시피 약간 1부 리그, 2부 리그 왔다 갔다 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2013, 2014 FC 소쇼 감독을 이제 맡게 되고 안타깝게도 2부 리그로 강등하게 돼요. 근데 솔직히 에르베 르나르가 못해서 2부 리그로 가게 된 것보다는 FC 소쇼는 원래 그냥 2부 리그 팀이 조금 더 가까워서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프랑스 국내 리그에서 살짝 실패의 맛을 다시 보게 됩니다. 뭐 사실 쉬운 도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프랑스 리그는 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아프리카 조금 더 잘 맞다. 그래서 코트디부아르 감독 맡게 됩니다. 그때 또 사고를 냅니다. 2015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또 코트디부아르과 우승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역사에 한 감독님이 다른 두 나라와 함께 우승한 거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고 그때 대박이에요. 연속으로 이렇게 2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하게 되는데 그때는 진짜 에르베 르나르 감독님이 다르다. 그때부터 진짜 엄청 화제가 되고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는 그래도 그때 소쇼랑 좀 실패를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다시 프랑스 리그왕 릴 있죠? 릴이라는 팀 감독을 맡게 됩니다. 2015년 또 실패합니다. 이번에는 한 시즌도 하지 않고 6개월 정도 하는데 떠납니다. 그래서 또 리그왕 두 번째 경험도 역시 실패하고 말니다. 르나르 감독님은 약간 뭐 해외 리그든 국내 리그든 팀 감독보다는 국가대표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릴을 떠나게 되고 또 아프리카에 가서 또 다른 나라 국가대표팀을 맡게 됩니다. 이번에는 모로코
그래서 2016년부터 2019년 모로코 남자 국가대표팀을 맡게 됩니다. 그때 모로코 국가대표팀의 하키미 선수, 지금 파리 생제르맹 라이트백 하키미 선수 국가대표팀 A매치 데뷔시키게 되고, 그리고 에르베 레나르 감독님이 모로코를 20년 만에 월드컵 진출시킵니다. 꽤 좋은 성적이죠. 네, 그러고 나서 2019년부터 작년 2023년까지 사우디 국가대표팀을 이제 감독을 맡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카타르 월드컵 때 큰 화제되었던, 어떻게 보면 월드컵 역사 중에 큰 이변인 아르헨티나전, 아르헨티나를 꺾은 유일한 팀이 사우디예요. 그래서 레나르 감독님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죠. 2023년 프랑스 여자 국가대표팀을 맡게 됩니다. 이번에는 리그왕 팀은 아니라 나는 아무래도 국대 감독이다. 그래서 여자 국가대표팀을 이제 감독을 맡게 되는데, 여자 국가대표팀이랑 이제 작년 2023년 월드컵 때 8강까지 갑니다. 안타깝게도 8강에서 호주를 만나서 승부차기, 그때 승부차기 때 진짜 안타깝게 떨어지는데 7대6이었나? 아무튼 되게 길게 갔어요, 그 승부차기가. 그래서 그때 치고, 그리고 여자 네이션스 리그에서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스페인한테 졌습니다. 이거는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전 일이었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 여름에 파리 올림픽 이제 금메달 따야죠. 예,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목표는 당연히 금메달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제 올림픽 끝나고 재계약하지 않고 다른 남자 국가대표팀을 맡고 싶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국 최우선이라고 밝혔죠.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1월 코트디부아르에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있었잖아요. 그때 조별리그에서 코트디부아르 성적이 엄청 안 좋았어요. 3위 했어요. 3위 했는데 겨우 올라갔어요. 그래서 대회 도중에 가세라는 프랑스 감독을 잘리고 이제 새 감독을 이제 찾게 되었는데, 그때 에르베 레나르 감독님이 프랑스 축구협회한테 연락을 해서 나는 코트디부아르 감독 맡고 싶다. 이 프랑스 여자 국가대표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약간 경업, 이번에 황성원 감독님처럼 이번에 잠깐 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대회 동안만 나는 코트디부아르 감독 맡고 다시 프랑스로 가겠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안 되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트디부아르는 우승하게 돼요. 헐, 3위를 했는데 겨우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코트디부아르가 우승했죠. 아무튼 에르베 레나르는 약간 좀 남자 국가대표팀을 맡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의 세 번째 월드컵 하고 싶다. 2018년 모로코, 그리고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월드컵 2번 했는데, 다음 월드컵인 2026 북중미 월드컵 또 다른 국가대표팀을 맡고 싶어 합니다. 사실 에르베 레나르 감독님이 프랑스에서도 인기가 엄청 많아요. 멋있잖아요. 카리스마도 있고, 그리고 되게 잘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번 2024 유로가 있잖아요, 독일에서. 만약에 프랑스가 조별리그에서 망해요, 탈락하게 되면은 당연히 데샹이 잘리겠죠. 뭐 데샹이 아무리 명장인데도 만약에 이번 유로에서 실패하게 되면 이제 잘리게 될 텐데, 만약에 유로에서 데샹이 잘리면 1호 후보는 지단, 그리고 지단 이후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에르베 레나르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프랑스 언론에서 에르베 레나르 남자 국가대표팀을 맡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팬들 중에도 많아요. 그만큼 에르베 레나르가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에르베 레나르 감독님이 되게 멋있잖아요. 일단 키도 되게 크고 피지컬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 아저씨잖아요. 지금 거의 뭐 50대인데 자기 관리도 진짜 열심히 해요. 그 인스타그램 보면은 항상 헬스에서 이렇게 뭐 무거운 거 들고 있고 유산소도 많이 하고, 아무튼 되게 뭔가 키 크고 피지컬이 좋으면 그냥 말을 안 해도 뭔가 아우라가 있잖아요. 딱 보면 이게 에르베 레나르 감독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게 그 흰색 셔츠가 있죠. 항상 축구장에 있을 때 딱 깔끔한 흰색 셔츠를 입죠. 그게 일화가 있는데, 원래 에르베 레나르 감독님이 다양한 색깔의 셔츠를 입었어요. 근데 지난 2010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때 잠비아 감독일 때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는데
카메룬한테 졌어요. 근데 그 후에 흰색 셔츠를 입었는데 여러 번 우승을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징스? 라고 생각해서 항상 흰색 셔츠를 입게 되고 그게 약간 좀 에르베 레나르 감독님의 트레이드 마크? 그리고 뭔가 이거 입고 있으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흰색 셔츠를 입고 있어요. 잠잘 때도. 그건 모르겠는데. 자, 이제 연봉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돈, 머니 중요하죠. 레나르 감독님이 사우디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을 때 연봉이 15억으로 추산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국가대표팀 감독인 벤투 18억 받았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클린스만이 약 29억 받은 거 보고 헐, 와 진짜 다시 열받네요. 와 클린스만 감독이 진짜 엄청 많이 받았어요. 쓸데없이.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화가 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이 15억이라는 연봉이 잘못된 정보예요. 실제로 에르베 레나르 감독이 지금 프랑스 여자 국가대표팀에서 약 40만 유로를 받고 있어요. 한화로는 5억 9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에르베 레나르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프랑스 여자 국가대표팀으로 오면서 연봉 약 20배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해보면 지금은 5억 받고 있잖아요. 5억 20배. 그러면 100억이잖아요. 그러면 사우디 팀에서 100억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20배 삭감한 게 아니라 20배까지는 아닌데 10배 정도 삭감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우디 국가대표팀에서 15억이 아닌 50억 정도 받았을 거라고 이제 추산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조금 더 현실적이잖아요. 사우디는 사실은 돈이 많잖아요. 지금 만치니 감독님이 366억 받고 있어요. 물론 만치니 감독이 레나르 감독보다 유명하긴 한데 그래도 에르베 레나르 10억 받고 만치니는 360억 약간 차이가 엄청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에르베 레나르 감독님이 정확한 연봉은 알 수가 없지만 약간 50억 정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연봉을 어느 정도 받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돈은 큰 문제가 아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긴 한데 본인이 약간 돈보다는 약간 월드컵 다시 출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남자 국가대표팀을 만나서 북중미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은 물론 뭐 협상해야겠지만 만약에 한국 국가대표팀이랑 이렇게 같이 하고 싶어 하면 돈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에르베 레나르 감독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요. 국내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에르베 레나르 감독님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감독이다. 특히 국가대표팀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있었고 긍정적이다. 일단 아르헨티나를 잡으면서 이렇게 사우디 역사에 정말 큰 업적을 이루었어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국왕이 사우디에서 이제 그날은 휴일이다. 공휴일이다. 그 아르헨티나 잡은 날을 공휴일로 아예 만들어 버렸고 그 사우디 사람들이 레나르 감독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뭐 이런 말들도 있었어요. 그 사우디 팬들이 레나르 감독한테 기름 우물 이렇게 하나 파주겠다고 아무튼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면 뭐 엄청난 인기가 있고 사우디는 뭘로 유명하냐면 감독을 잘리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레나르 감독 전에 똑같은 감독이 2년 연속으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에르베 레나르가 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큰 업적이고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많다는 거죠. 모로코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물론 네이션스컵을 이제 우승하지 못했지만 20년 만에 월드컵 진출시켰고 그리고 지난 카타르 월드컵 사실 모로코 굉장히 잘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레나르 감독님이 모로코 팀 올해 감독을 맡으면서 연정선이었죠. 지난 카타르 월드컵. 그래서 모로코에서도 굉장히 이미지가 좋고 전체적으로 아프리카에서 그냥 신이에요. 레나르 감독님이. 아무튼 뭐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일단 클린스만보다는 물론 비교도 안 되지만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클린스만은 방종 스타일이라면 반대로 에르베 레나르 감독님이 약간 좀 선수 장악 그리고 좀 엄격해요.
카리스마가 있고 그리고 동기부여 굉장히 발휘 잘 시키고 그리고 선수들의 사기력을 잘 끌어올리는 감독이에요. 만약에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확실한 건 클린스만처럼 이렇게 배시시 웃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아니 자기 팀을 이제 골을 허용하는데 웃는 감독이 이 세상에서 몇이나 될까? 아무튼 다시 이 생각만 하면 화가 나니까 다른 생각을 해야겠다. 아무튼 에르베 르나르 감독님의 스타일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적응력. 왜냐면 에르베 르나르 감독님이 맡은 팀들을 보면 되게 적응력이 필요한 팀들이거든요. 왜냐면 이 팀들이 특히 아프리카 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꼬트디부아르는 아프리카에서 짱이에요. 아프리카에서 깡패인데 월드컵에 가면 사실은 약한 팀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뛸 때 뭔가 공격적인 축구를 해야 하는데 월드컵에 가면 이제 조금 더 수비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적응력이 필요한데 르나르 감독님이 그거 굉장히 잘하는 거죠. 사우디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디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잘하는 팀 중에 속해 있죠. 하지만 월드컵 때 아무래도 약한 팀에 속하니까 뭐 아르헨티나 상대로 보셨다시피 약간 수비적으로 축구를 했는데 약간 수비 라인이 조금 올리고 역습하기도 하고 그 아르헨티나전에서 아르헨티나 공격수들이 그 업사이드 트랩을 많이 걸렸잖아요. 저는 그 경기는 이제 뚜렷하게 기억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 경기는 되게 재밌었고 계속 아르헨티나가 이제 계속 골을 넣어요. 근데 다 노골, 업사이드, VAR 판독으로 계속 걸리고 해서 와 진짜 전술 진짜 잘 짰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이 에르베 르나르 감독님이 이렇게 뭐 가끔 수비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공격 축구도 잘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격 축구보다는 수비가 더 강한 감독인 것 같아요. 전술적으로는 물론 매번 바뀌긴 하지만 보통 4백을 쓰고요. 짧고 빠른 패스, 빠른 전환을 선호하는 감독이에요. 그리고 지난 월드컵 때 뭐 사우디 팀에서 보셨다시피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감독이에요. 그리고 에르베 르나르 감독님이 디테일에 굉장히 예민한 감독이라고 해요. 예전에 릴에서 뛰었을 때 리오 마부바라는 프랑스 선수가 있어요. 리오 마부바가 인터뷰를 통해서 르나르 감독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모든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지는 감독이래요. 물 마시는 타이밍까지 니네들은 경기 도중에 이런 타이밍에 물 마셔야 된다. 굉장히 완벽주의에 가깝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테일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것에 이렇게 좀 참여하고 예민하게 따지는 그런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과연 에르베 르나르 감독님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이끌 새 사령탑이 한국적이어야 된다 라고 밝혔죠. 그래서 지금은 국내 감독 4명 그리고 외국인 감독 7명 선별을 했는데 뭐 제가 봤을 때 국내 감독 4명 중에 홍명보 또는 FC서울 감독 김기동 감독 있을 테고 그리고 뭐 박항서 정도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 감독 중에 뭐 기네시 감독 그리고 에르베 르나르 감독 또 다른 외국인 감독을 있을 텐데 일단 저는 전력강화위원회가 말한 건 한국적이어야 된다. 그게 이해 못했거든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그냥 한국인 감독하면 됩니다. 외국인 감독은 뭐 아무리 기네시가 뭐 FC 서울 감독했다고 한들 한국적이어야 된다? 그거는 그냥 한국 감독을 뽑겠다는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에르베 르나르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저는 약간 양가 감정이에요. 일단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에르베 르나르가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 됐잖아요. 만약에 잘하면 굉장히 좋아요. 뭔가 프랑스 감독이 약간 대한민국을 이제 좋은 성적을 내면은 저한테 너무나 좋죠. 근데 만약에 에르베 르나르 감독이 클린스만처럼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성적이 안 나오면은 몰상식한 놈들이 저한테 또 뭐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뭐 계속 욕할 거니까 저는 안전하게 다른 나라 감독 혹은 한국 감독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소견이에요. 자 그러면 에르베 르나르 감독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과연 맞을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의지예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제 유튜브에서 축구대장 곽지영 님이 직접 에르베로나 호텔을 찾아가서 이렇게 짧은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 국가대표팀을 어떻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에르베로나 감독이 영어로 maybe in 3 months? 4 months?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이거는 뻔하죠. 나는 올림픽 끝나고 한국 국가대표팀을 맡고 싶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고 헐 대박이다. 일단 그 곽지영 님이 저는 그분을 몰랐는데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직접 호텔에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인데. 일단 구독을 눌렀고요. 인터뷰를 통해서 만약에 한국 국가대표팀을 맡으면 나는 서울에 상주할 예정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클린스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에게 약간 좀 충격이 있었죠.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재택근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당연한 건데 만약에 에르베로나가 이제 한국 국가대표팀을 맡게 되면 서울에 있을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똑똑해요. 에르베로나 감독이 이제 클린스만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인터뷰를 이렇게 좀 일부러 얘기를 했겠죠. 축구협회가 사실은 6월에 월드컵 예선 2경기 치러야 할 만큼 만약에 새로운 사령탑을 이제 선임한다면 5월 혹은 늦어도 6월에 선임하고 싶다고 했는데 문제는 에르베로나 감독이 올림픽 끝날 때까지 여자 국가대표팀을 이제 이끌어야 하니까 바빠요. 그래서 만약에 에르베로나 감독이 이제 선택된다면 이번 6월에 있을 중국전 그리고 원정 싱가포르전 이 2경기 또다시 한번 임시 감독으로 치러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만약에 에르베로나 감독님이 된다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지금 후보 중에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에르베로나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후보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무리뉴, 클롭 이런 감독이 이제 안 올 거 아니에요. 안 올 거니까 지금 선택 중에 에르베로나 감독님이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켜봐야죠. 만약에 에르베로나 감독이 이제 국가대표팀 맡게 된다면 저는 도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문화, 한국 정서 또는 한국 축구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았어요. 사실 낮은 게 아니라 거의 없었죠. 그래서 에르베로나 감독님이 이제 국가대표팀을 맡게 된다면 저는 도와드리고 싶어요. 한국 축구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한국 정서, 약간 국내 정서가 어떤지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다려 봐야죠. 아마도 조금 있으면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강인 또는 파리 생제르맹이 아닌 한국 국가대표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내일이면 파리 생제르맹한테 아주 중요한 경기가 있어요. 챔피언스리그 8강 바르셀로나전이 있는데 저는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무조건 이번 시즌은 사고 낼 거라고 저는 정말 굳굳하게 믿고 있으니까 파리 생제르맹 바르셀로나전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혹은 에르베로나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 유니폼 보면 볼수록 예쁘네. 그치? 끝.